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 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오늘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월에 관련 이슈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하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스푸트니크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코러스 관련주와, 그 다음에 러시아 국부펀드와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휴온스 관련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코러스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트론, 이아이디, 이수 앱지스,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있고, 휴온스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휴온스 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한국 코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의 스푸트니크 코러스 1호 조합에 일반 조합원 출자 형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로 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한 450원짜리 부근을 지금 갭으로 돌파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상승한 최고점이죠. 845원까지는 아직 한 2배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오늘만 하더라도 이미 23%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하면은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노려서 매매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노리신다고 하시면은 상승 갭의 상단 부근 가격대인 500원에서 상승 갭의 하단 부근 가격인 450원짜리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푸트니크 코러스 1호 조합에 일반 조합원 출자 형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코러스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살펴본 EID와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월 달에 고점 부근인 1195원, 그러니까 1200원 자리까지는 한 200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EID에 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노려서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인 900원 자리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정도 자리 부근에서는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코러스의 스푸트니크 코러스 1호 조합에 일반 조합원 출자 형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서 두 종목과는 다르게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고 아니면 덜 올랐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장주,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앞선 두 종목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이죠. 325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325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빠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수익 실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보유하셔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를 주축으로 한 콘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러시아 국부펀드와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의 고점을 이미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N자형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자리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목표 가격을 잡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노려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코러스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러시아 국부펀드와 스푸트니크 백신을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선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차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은 직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한 32,500원, 이 32,5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주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2,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32,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서 하락하는지 여부를 보신 다음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